자, 저희 첫 번째 수업 대단원 다항식의 연산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다항식의 연산 이 파트는 두 가지 소단원으로 나뉘어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자, 저희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차수와 문자가 있는 식이죠. 우리 생각 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생각 열기의 첫 번째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x 4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니은 2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자, 첫 번째 이걸 물어봤어요. 두 다항식의 차수 기억나세요? 차수가 뭡니까? 그쵸? 문자 위에 있는 이 숫자를 차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기억 한번 보세요. 얘는 2가 있고요. 여기는 숫자가 없죠. 숫자가 없을 때는 1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3, 여기는 4. 그럼 여기는 문자가 없어요. 그죠? 1은. 자, 그럴 때 차수는 뭐냐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를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2, 1, 3, 4니까 가장 큰 숫자가 뭐가 되겠어요? 4겠죠. 그래서 기억은 4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와 비슷하게 니은은 가장 큰 차수가 뭡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4죠. 그럼 니은도 몇 차다? 4차. 그래서 두 다항식은 각각 4차 다항식입니다. 자, 두 다항식 중에서 차수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 잘 보세요. 기획은 2, 1, 3, 4. 그 다음 여기는 니은은 4, 3, 2, 1.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역과 달리 니은은 숫자가 순서대로 적혀져 있죠. 점점 하나씩 작아지죠. 4, 3, 2, 1, 0 이런 식으로 작아지죠. 이런 것처럼 뭔가 숫자를 우리가 예쁘게 배열했을 때 눈으로 보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 배우는 거는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어서 나가 볼게요.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항식을 차수의 크기 순으로 정리하면 계산할 때 편리하다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죠. 그때 차수가 높은 항부터 차례대로 나타내는 거. 높아진 상태에서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럼 이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간혹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해서 낮은 것부터 쓰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낮아진다는 뜻에서 내림차순이라는 거예요. 점점 낮아진다. 자, 그와 반대로 차수가 낮은 항부터 점점 높아지는 거, 그것을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 이거는 점점 차수가 올라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점점 차수가 내려간다. 그러면 높은 항부터 낮은 항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이어지죠. 오름차순은 점점 올라간다 라고 말해서 낮은 항부터 높은 항 순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항식 5x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내림차순이 뭐예요? 점점 내려간다라는 뜻에서 높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죠. 높은 게 뭐야? 그죠? 3x 제곱에 2, 그 다음에 5x에 1, 마이너스 2처럼 문자가 없는 이 순서대로 적어주는 게 내림차순. 이해 가셨죠? 오름차순은 뭐예요? 점점 올라간다라는 뜻에서 자, 문자가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자가 하나 있는 1차, 문자가 두 개 있는 2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2번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x와 y가 섞여 있죠. 여러분들 일단 복잡하죠. 그럼 우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x에 대해서 정리할지 y에 대해서 정리할지 먼저 기준을 정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께서 얘는 2차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요. 왜? 선생님 기준이 없습니다. x에 대한 2차식입니까? y에 대한 2차식입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합니다. 수학적 정의는 우리가
차수를 얘기할 때는 사실 어떤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수를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그냥 차수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떤 문자의 차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겠죠. 그럼 이 다항식은 x, y가 섞여 있으니까 선생님이 x에 대한 기준입니까? y에 대한 기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해요. 그래서 x에 대한 내림 차순이면 x를 기준으로 점점 차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가장 높은 차수는 x가 4제곱 있죠. 그 다음에 x가 2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x가 하나밖에 없는 이 친구. 그 다음에 나머지 이놈과 이놈은 둘 다 x가 없죠. 그래서 두 개 순서는 상관없이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내림 차수를 정리하면 마지막에 이 부분이 둘 다 x가 없기 때문에 y 세제곱 플러스 4라고 적을 필요 없고 사실은 4 플러스 y 세제곱으로 적어도 얘도 x에 대한 내림 차수로 볼 수 있어요. 마치 문자가 뒤에 있어서 틀린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는 기준이 뭐이기 때문에 x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x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비슷하게 y에 대해서 내림 차수로 정리를 하면 그럼 뭐가 됩니까? 점점 차수가 내려가는 거니까 y가 가장 높은 항부터 쓰면 되겠죠. y는 여기에 세제곱, 그 다음 여기 y제곱, 그 다음에 y가 1개, 그 다음 나머지 y가 없는 친구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초반 단원이라서 좀 쉬우니까 여러분들 복습만 제대로 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문제 1번 하나만 해보시죠. x에 대해서 내림 차순위로 정리하시오. 그럼 x가 기준으로 우리가 점점 내려간다는 거니까 가장 높은 항부터 하면 되겠죠. 어디가 가장 높아요? x가. 그렇죠. 여기 2x 세제곱. 그러면 2x 세제곱. 그 다음에 x가 두 개 있는 이 친구.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그 다음 그렇죠. x가 하나 있는 여기 있는 이 부분. x가 하나 있는 이 부분. 그럼 플러스 xy 세제곱 플러스 xy 세제곱. 나머지 뭐가 됩니까? x가 둘 다 없는 마이너스 6y 플러스 1을 그대로 붙여서 적어주시면 돼요. 되겠죠? 이게 바로 x를 기준으로 한 내림 차순.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차수 또는 내림 차순이다, 오름 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떤 문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으로 갈게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동류항이라는 얘기를 사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하면 된다. 다항식의 뺄셈은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 더하면 된다. 자, 이거 한번 해보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미 우리가 거의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중학교 때. 자,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건 아시죠? 우리가 보통 동류항 앞에 있는 문자를 뭐라고 해요? 개수라고 하죠. 개수. 그죠? 그래서 이 숫자끼리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해보면 a 플러스 b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동류항을 찾아야겠죠? 2x제곱의 동류항은 뭐야? 그렇죠. x제곱. 그 다음에 xy 여기 xy 그 다음에 y제곱 2y제곱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면 x제곱 앞에 숫자가 없죠. 여기는. 그러면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x제곱과 x제곱을 더한다는 것은 2 더하기 1 즉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3xy, xy 앞에 빼기만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얘도 1이 생략됐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 1이란 뜻이야. 그러면 3 빼기 1이 되겠죠. 3 빼기 1 뒤에 문자 그대로 xy 붙여주시고 그 다음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 뒤에 문자는 그대로 y제곱 그럼 계산을 하면 3 여기는 2 여기는 2 빼기 1이니까 1 되겠죠. 여기는 사실 개념적으로는 거의 했던 내용을 복습한다는 생각입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을 확실히 하시고 수업 시간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오히려 이 단어는 도움이 돼요. 자, 됐죠? 빼기 한 번만 해볼게요. a 빼기 b.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정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a 빼기 b라는 것은 사실 마이너스 b를 더한다는 의미랑 똑같죠.
그쵸? 기억나시죠? 그런 의미로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해요. 즉 뭐냐면 b라는 이 항 자체 전체에 마이너스를 씌워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a 빼기 b를 했을 때 이 b 다항식을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빼기를 이렇게 더하기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바꿔줌으로 인해서 여기 각각의 항에 뭘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를 분배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기존의 x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기존의 빼기 xy가 마이너스 분배가 돼서 플러스 xy가 된 거.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2y 제곱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거. 이해가시죠? 이렇게 분배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아까 위에서 했던 더하기 계산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동료한끼리 계산을 할게요. 2 빼기 1. 왜?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계산인 거니까. 그 다음 동료한끼리 3 더하기 여기 숫자가 생략됐으니까 1.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2니까 자 정수의 덧셈 뺄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2 빼기 1. 그 다음 3 더하기 1은 4. 빼기 1 빼기 2는 마이너스 3. 혹시나 이게 어려우면 중학교 정수의 덧셈 뺄셈 연습하셔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있는 문제 2번은 우리 학습지로 다시 나중에 풀어볼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활동 1을 해보고 활동 1을 해보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 더하기는 서로 자리를 바꿔도 같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는 있죠. 그것을 다항식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해보시면 이게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이거는 개념적인 것보다는 풀이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활동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거는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가로가 여기 써져 있냐 여기 써져 있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우리가 사칙 연산은 괄호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 마지막에 c를 더할 건지 b 더하기 c를 하고 마지막에 a 더할 건지 이걸 각각 계산해서 해보시면 두 개가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해볼 거예요. 그렇게 개념적으로 중요하진 않고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이름 붙이기로는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꿔도 된다 해서 교환 법칙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결합하거나 또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결합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한 걸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배 법칙이란 말도 많이 들어봤죠. 이거랑 좀 다른 얘기예요. 서로 용어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얘는 어떻게 결합됐냐에 따라서 생각되는 결합 법칙이고요. 얘는 서로 자리가 바뀌었다는 뜻에서 교환 법칙입니다. 자, 되겠죠? 오케이. 자, 문제 3번에 2번 같은 경우는 또는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식을 대입하지 말고요. 이것도 하나의 문자잖아요. 이 문자를 풀어보는 거예요. 빼기는 더하기로 바꿔주고 괄호 안을 뭘로 바꿔줘요? 마이너스를 마치 분배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c 이렇게 계산해준 다음에 각각의 식을 넣어주고 하는 게 좀 편합니다. 되겠죠? 이 방법으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소단은 이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디딤 영상을 연습으로 해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분량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